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릴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또 얘기할 주제는요, 제 개인 메일이나 아니면은 뭐 댓글 또는 오프라인 수업에서 뭐 제 개인 메신저로 학생분들이나 아니면 입문자들 혹은 이직자들이나 현재 실무에 계신 분들이 생각보다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때마다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짧고 굵게 답변을 드리긴 했는데, 굉장히 방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린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아쉬워가지고 제가 Q&A에 관련된 컨텐츠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또 영상 하나 찍게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들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요, 좀 제 나름대로 경험에서 나온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가능한 한 선 내에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먼저 가장 많은 질문들을 한 대여섯 개 정도 뽑아봤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제가 이제 시나포디 100강을 만들었잖아요. 이 100강의 영상을 다 보고 나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들을 좀 해주셨어요. 일단 이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고 상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답변을 좀 드릴게요. 100강을 다 들으시고요, 습작을 꼭 만들어 보세요. 뭐 5초짜리도 상관없고요, 10초짜리도 상관없어요. 카피작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레퍼런스를 보고 만드셔도 돼요. 어떤 식으로든 완성작을 꼭 만드셔야 돼요. 물론 이런 과정들은 거치셔야 됩니다. 어떤 영상을 만들지 기획을 하시고요, 그 다음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아트웍이나 디자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모델링이나 2D 후반 작업 등을 통해서 스타일 프레임을 꼭 만드셔야 돼요. 물론 이 과정에는 3D에서 이제 뭐 매터리얼 작업이나 텍스처 작업이나 라이팅 작업이나 렌더링 작업, 그 다음에 합성 작업 같은 게 들어가겠죠. 이런 과정들을 다 거치셔가지고요,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애니메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최종적인 영상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이런 과정들을 거치셔야 돼요. 이런 제작 과정의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또 영상으로 하나 만들어서 올릴 거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영상을 꼭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커뮤니티든지 간에 영상을 위주로 하는 커뮤니티에다가 그런 영상들을 올리세요. 그리고 평가를 받으셔야 돼요. 냉정하게 평가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같은 영상을 하는 친구들이든 영상을 하지 않는 친구들이든 아니면 선배든 후배든 교수님이든 내가 학원을 다닌 경험이 있으면은 뭐 강사들이나 선생님하고 이렇게 친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보내주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피드백을 계속 받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현 상황에서 나의 단점은 뭔지 장점은 뭔지를 이런 것들을 토대로 파악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물론 하나 만들어서는 사실 모릅니다. 여러 개를 만드셔야 돼요. 몇 개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규칙이 없어요. 한 작품 한 작품 만들 때 완성도를 높인다고 생각하고 만드셔야 되고요, 그 기간을 정확하게 정해 놓으셔야 돼요. 뭐 2달, 3달, 4달 이렇게 한 작품 만드는 것보다는요, 정확한 기간을 정해놓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기획을 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디자인을 하고 아트웍을 잡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스타일 프레임이나 애니메틱을 잡고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렌더링하고 합성해서 최종적으로 완성품을 만들겠다. 만들고 나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좀 수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누군가에게 컨펌을 받을 수 있는 영상을 완성한다라는 시간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사실 제 강의를 100강 정도 보고 나시면은 기초 과정에 있는 학원들은 다니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수준 높은 단계를 배울 수 있는,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학원이나 혹은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를 들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걸 꼭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개인마다 성향 차이가 있고 상황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내가 본인 스스로 찾아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럴 만한 의지가 좀 부족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돈 내고 듣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본인 성향을 잘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질문에 이어서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은 이제 100강을 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내가 실력을 끌어올릴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해주신 분들도 있으신데, 100강을 공부하실 때 그냥 100강만 주르륵 보고 100개 완료 이렇게 끝내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100강을 공부를 하면서요, 중간중간에 뭐 10몇 강, 20몇 강까지 공부를 해놓고 요 정도에서 내가 지금까지 배운 거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봐야지, 모델링을 해봐야지, 어떤 디자인을 만들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응용하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전과 후를 비교한다면은 사실 후자가 훨씬 더 실력이 많이 늘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100강만 드는 사람이 수준이 낮을 거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물론 타고나는 감각이라는 게 다르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100강만 들으신 분들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거고요. 혹은 100강 중간중간에 응용을 하면서 만드셨다고 해도 실력이 안 느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거는 개인 성향마다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100강을 들으면은 뭐 실력이 엄청나게 향상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다만 제가 정확하게 팩트로 체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시네아포드의 기초 단계는 어디 가서 돈 내고 안 배워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학원에서 기초 과정을 해봤고 기초 과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도 들어봤어요. 실제로 참강도 해봤단 말이에요. 비슷비슷해요.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라고 해서 기초 과정이 좀 다르다 그런 건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의만 들어도 충분히 기초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스터할 수 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복합적으로 모아서 세 번째 질문을 하셨던 게 차후에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질문을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하고 되돌이표인데 사실 학원을 또 다녀야 되냐 아니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계속 공부하는 게 맞느냐 이건데 이건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개인적으로 공부가 가능하신 분들의 조건은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다 싸잡아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외국어 강좌를 보면서 이건 어떻게 했지 하면서 연계해서 헬프를 찾아보시고 번역도 해보시고 다른 영어권 CG 사이트 돌아다니면서 질문도 하시고 굉장히 자급자족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서치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귀찮게 하면서 막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공부하셔도 충분하다고 봐요. 제가 알고 있는 네임드 모션 그래픽 아티스트들은 단 한 명도 학원을 다녔던 사람은 없어요. 다 그냥 개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 성향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누가 날 깨워줘야 되고 누가 날 이끌어줘야 되고 누군가가 계속 책찍질 해야지만 내가 맞아 해야 되지 맞아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이런 식으로 생활 패턴이 좀 짜여져 있는 분들이라면은 학원을 또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단 학원을 다니시더라도요 이게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학원을 다니셔야 돼요. 내가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체크하시는 거. 내가 지금 모델링은 꽤 하거든. 근데 렌더링이나 라이팅 같은 거에 대해서 조금 부족해. 이거는 영상을 봐도 잘 모르겠어. 그렇다면은 이런 쪽으로 커리큘럼이 잘 짜여져 있는 곳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온라인 클래스도 요즘에 굉장히 많죠. 그리고 굉장히 네임드 분들이 또 온라인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많거든요. 유료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돈 내고 들으셔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혹은 또 내가 영어가 좀 된다. 뭐 귀는 안 들려도 눈은 제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해외 온라인 강좌 코스도 되게 많거든요. 유료로 된 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런 것들도 한 번씩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하고 가지각색이고 그리고 개인 성향마다 다르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상황마다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조건에서는 이렇게 해라 이 정도의 조언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또 뭐가 있었냐면은 영상으로 이제 취업하기 좋은 회사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들을 좀 해주셨는데 사실 비전공자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요. 당연한 거죠. 전공자들은 선배도 있고 주변 지인들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이름들을 은연중에 듣거나 혹은 내가 찾아봐서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비전공자들은 사실 이런 것들을 접하기가 온라인 아니면 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라인도 자기가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영상 회사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드는 회사예요. 그리고 회사 내 그런 교육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그 다음 팀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가지고 인하우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들은 학원이나 아니면 온라인 클래스 같은 거를 지원해서 듣게 해줘요. 이런 것들은 사실 그 회사의 어떤 규모를 봐야 되겠죠. 복지를 봐야 되고요. 휴가라든지 아니면 휴일 그리고 내가 월차 같은 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한이나 규약이 없는 회사인지 이런 것들도 중요하겠죠. 그 회사의 어떤 규모적인 측면 그 다음에 회사에서 만드는 작품의 퀄리티 그리고 다양성 그리고 팀의 규모 이런 것들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 번 더 컨텐츠를 따로 또 만들 거예요. 이게 굉장히 방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회사는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국내 회사 같은 경우는 여기 mgeo.com이라고 제가 이제 모션랩이라는 학원에 수업을 나가잖아요. 그곳에 이제 사이트인데요. 보시면 여기 job이라고 있어요. 그죠? job 들어가시면은 recruit라고 있죠. 여기서 회사 같은 것들을 좀 서치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빅슨 커뮤니케이션이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나라 유명한 또 포스트 프로덕션 중에 한 곳이죠. 이 회사는 사실 자동차 영상을 되게 많이 만들어요. VFX 쪽으로 많이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사이트를 카피해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어떤 회사인지 무엇을 만드는 회사인지 들어가서 작품들도 보시고 채용 정보도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도 보시고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전반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회사들을 일일이 다 들어가서 확인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분량이 많잖아요. 근데 다 보셔야 돼요.
한 곳 한 곳 다 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뽑고 있고 이 회사는 어떤 스타일의 영상을 만들고 있고 이 회사는 뭐 얼마나 오래됐으며 어디에 있고 어떤 클라이언트하고 주로 일을 하더라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걸 안 하시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뭐 회사 이름도 안 보고 도르륵 이력서 집어넣은 사람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직장을 들어가던 아니면은 이직을 하던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해외 직장 같은 경우는 motiongrapher.com이라고 여기 있죠. 여기 들어가시면은 여기도 잡이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리크루트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보시면 좀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인데 풀타임 잡이다. 어디에 있느냐? 로스앤젤레스에 있구나. 그럼 어떤 식의 잡을 구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뭐 애프터 이펙트, C4D 이런 식으로 있죠. 해외 직장 같은 경우도 이런 곳을 확인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구글링 하셔가지고 찾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개인이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 그리고 내가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회사가 많아질 거고 그 회사에 대한 정보가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이런 데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말고는 없어요. 사실 신입들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얻기가 좀 힘들어요. 하지만 이런 곳에서라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질문과 연계돼서 또 질문이 하나 있는 게 내가 실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포스트 프로덕션을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소규모의 스튜디오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혹은 프리랜서를 하는 게 맞나요? 이런 질문들을 좀 해주시거든요. 아니면 인하우스 모션 그래픽 팀에 들어가야 되냐? 인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화장품 회사라고 칠게요. 화장품 회사인데 그 화장품 회사 내에 모션 그래픽 팀이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광고나 자기네들 프로모션을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인하우스 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회사들이 있는데 어디를 들어가는 게 더 좋냐? 어떤 사람은 뭐 포스트 프로덕션 들어가면은 많이 배우는데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요,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 힘들지 않은 회사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단위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까지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요. 매번 해오던 것만 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회사들이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도 있고 또 시간적인 여유가 굉장히 많을 때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회사들마다 또 다 다르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다 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는 주 5일 근무하고 쉴 거 다 쉬면서 밤 안 새고 근데 많이 배울 수 있고 사람도 좋은 그런 회사에 가고 싶다. 규모가 있는 회사. 본인이 그런 상황이 되셔야 돼요. 어느 회사에서든 모셔가고 싶은 정도의 실력이 되는 사람이면은 그런 조건들을 따지셔도 돼요. 그냥 수많은 군중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사실 이런 조건들을 다 따져가면서 회사를 고르시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은 회사 입장에서도 잘하는 사람 뽑고 싶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뽑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런 거 다 들어주고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연봉도 맞춰주고 원하는 조건들을 다 맞춰주면서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신입의 경우에는 잘 없는 일이에요. 정말 극히 드물어요. 정말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든지 대중들에게 좀 알려져 있는 그런 네임드 디자이너들이겠죠. 그 회사가 어떤 작품을 만들고 어떤 회사랑 일을 하고 있고 어떤 규모의 일들을 많이 한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좀 되어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회사가 좋고 어떤 회사가 나쁘고 이런 것들은 한 번 더 컨텐츠를 만들어 드릴 거고요. 너무 방대한 분량이라서 지금 Q&A 단계에서는 굉장히 깊게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하고요. 그리고 또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입의 포트폴리오 수준은 도대체 어디쯤이 평균 수준일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평균이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평균을 누가 정하는 걸까? 내가 만든 작품은 다 좋아 보여요. 잘해 보이고 단점이 없어 보이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계속 보다 보면은 익숙해지기 때문에 뭐가 단점이지, 뭐가 잘한 부분이지 이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가늠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온라인 같은 데다가 많이 올리셔가지고 평가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어떤 부분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조언을 구하셔가지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 잘 만들었다 좋다 이런 것들이 좀 대중적으로 많아지는 작품들이 내 작품에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든 작품들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보완할 점들을 찾는 거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입사원은 대부분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나요? 뭐 이런 것들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많이 따진다고 보시면 돼요. 포트폴리오가 어떤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요. 지금 당장에 자잘한 업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회사는 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큰 프로젝트에 바로 투입시키고 싶은 그런 회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잘한 업무를 많이 시킨다. 이건 사실 회사에 입사하면은 대부분의 신입들이 겪는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이 신입한테 바로 큰 프로젝트를 맡기지 않아요. 절대로. 왜냐하면 리스크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 영상회사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가 일을 줄 때
계속해서 상향 평준화되는 수준을 계속 맞춰줘야 돼요. 아니면 더 잘하는 것들을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신입한테 이런 프로젝트를 맡겼다가 만약에 갑자기 퀄리티가 툭 떨어지고 클라이언트한테 욕먹는 상황이 생겼어. 일이 날아갈 수도 있어요. 아예 클라이언트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에 지금 하나의 프로젝트 몇 천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날아간 게 아니라 앞으로 이 클라이언트로 인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들이 신입한테 큰 프로젝트나 중요한 업무를 잘 맡기지는 않아요. 일을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작은 규모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큰 규모라고 하더라도 얘 정도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 만약에 못하더라도 리스크가 없는 그 정도의 파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면은 그 다음에는 조금씩 더 업무들을 많이 맡기겠죠. 그리고 좀 큰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를 시킬 거고요. 그런데 그걸 잘 못했다. 그러면은 이 친구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작은 프로젝트부터 조금씩 다시 맡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사실은 계속해서 프로젝트가 망가지면 그냥 잘리는 거겠죠. 뭐 회사에서 그런 사람들을 오래 데리고 있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도 스스로 느낄 거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계속 민폐를 끼치고 있구나. 그만둬야 되겠다.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큰 프로젝트든 작은 프로젝트든 계속해서 딜리버리도 잘 맞추고 퀄리티도 상향 평준화로 잘 맞추는 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신입이 들어가면은 뭐 키 따는 것부터 시작하고 뭐 눕기 따는 것부터 시작하고 뭐 이런 어떤 업무부터 시작한다. 이런 잔 업무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잔 업무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잔 업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 들어가서 일단 이 사람들이 내 간을 보는구나. 이 사람들이 날 테스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작은 일이 주어지고 귀찮은 업무가 주어지더라도요. 최선을 다해가지고 잘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신입들한테는. 이건 잔 업무라서 뭐 그냥 대충 하고 뭐 잘 안 되더라도 뭐 내가 이거 잔 업무인데 뭐 잘 안 되는 건 뭐 크게 크리티컬한 데미지는 아니잖아. 이딴 생각을 하시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가 될 것 같지 않은 굉장히 잔 업무, 되게 작은 프로젝트를 시키더라도 잘 만들어야 돼요. 전혀 기대 안 했는데 잘 만들었어. 얘 봐라. 사실 이 작품은 그냥 요 정도만 나와줘도 되는데 얘가 이렇게 만들었네.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었고 굉장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게 보이네. 그러면은 어떠한 상급자라도 더 좋은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어 해요. 이뻐 보이고 더 키우고 싶고 더 많이 가르치고 싶고. 이거는 여러분들 본인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결과이기 때문에요. 잔 업무다, 뭐 노가다다 이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일을 하시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이제 업계 환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뭐 빡세다, 힘들다, 야근 많다, 박봉이다, 수명이 적어서 뭐 나와서 회사를 차리거나 프리랜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실제로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하나하나 조목조목 좀 제 경험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빡세다. 빡센 건 맞아요. 여러분들 스티커 한 장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을 정말 정성 들여서 만들어야 돼요. 그게 1초가 되고 10초가 되고 1분이 되겠죠. 굉장히 빡센 작업이긴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애프터 이펙트, 스냅 4D 뭐 필요하다면 블렌더도 사용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다른 3D 소프트웨어도 사용을 하고 또 필요하다면 플러그인 같은 것도 공부를 해야 되고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빡세요. 빡센 건 맞아요. 이제 3D 작업이라든지 디자인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병행해서 같이 하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더 빡세요. 야근 많다. 이것도 회사마다 좀 다른데요. 요즘에 이제 큰 규모의 회사들이나 그러니까 뭐 100명, 200명 이상 규모를 가지고 있는 포스트 프로덕션이나 스튜디오급이나 혹은 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야근을 안 하려고 해요. 야근을 시키더라도 야근 한 만큼 또 쉬게 해줘요. 뭐 20, 30명, 뭐 10명 이하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런 부분들이 잘 안 지켜지거나 혹은 지켜지더라도 좀 눈치를 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길 수도 있거든요. 특히 뭐 10인 미만, 5인 미만의 회사인데 작품은 굉장히 좋아. 그리고 강남권에 위치하고 있고 사람들도 되게 좋은 것 같아. 근데 그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는 야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제 성장 가능성들이 있고 나중에 잘 되면 또 같이 잘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고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원하는 거 다 챙겨가면서 편하게 일을 하면서 얻어갈 건 다 얻어가고 싶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취업을 못해요. 하더라도 점점 메뚜기처럼 여기 한 달, 여기 2달, 여기 3달 이러다가 나중에는 결국 뭐 프리랜서 한다고 나왔다가 딱 굶어 죽기 십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들이면은 회사에서 어련히 지켜져요. 그리고 그런 수준이 되는 회사는 또 잘하는 사람들을 뽑겠죠.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이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결과의 상관관계는요 실력하고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응석 부린다고 해가지고 회사에서 뭐 받아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박봉이다.
글쎄요. 옛날하고 좀 달라요. 요즘에는 괜찮아요. 요즘 대부분의 작은 회사들도요. 월급 잘 챙겨주는 편이고 인센티브도 괜찮아요. 프로젝트 수당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야근을 하면은 이것저것 좀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많이 그러거든요. 제가 처음에 일할 때만큼 그렇게 박봉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뭐 대기업이나 뭐 다른 어떤 직종하고 비교했을 때는 박봉일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공들여서 일을 하고 빡세게 일하는 만큼 돈을 버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쪽 산업의 기준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맞춰져 있다. 정말 내가 개고생하는 만큼 피눈물이 날 정도로 내가 돈을 적게 받는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이제 수명이 짧느냐, 이제 이거 질문이었었는데 수명이 짧죠. 기본적으로 40대 중반쯤 넘어가면은요, 그 회사에 내가 임원이 아닌 경우, 그리고 이 회사의 창업 멤버가 아닌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재취업하기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연봉 수준도 올라가 있잖아요. 이미 그레이드가 많이 올라갔다 하더라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 연봉 반으로 쪼개가지고 신입 2명 뽑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나이 제한이라든지 나이에 대한 어떤 차별은 분명히 존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면 내가 40대 중반쯤 되면은 나와서 회사를 차려야 되냐? 뭐 실력이 되고 인맥이 되고 그만큼 네트워크를 만들어 놨다면은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그거는 그때쯤 되면은 본인이 판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나이가 됐는데도 이렇다 할 인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냥 편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는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됐네. 근데 내가 다니던 회사가 망했네. 내가 입사 지원서를 넣었더니 내 포트폴리오가 별 볼 일 없어서 뽑아주는 사람이 없네. 그러면 다른 직업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이쪽 분야는요, 철저하게 실력과 인맥, 네트워크 이런 쪽으로 굴러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인맥이나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요, 실력이 기반이 돼야 돼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실력은 기본으로 깔아놓고 가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20, 30대 얼마나 고생하고 노력하고 실력을 상승시켰고 그레이드가 올라갔다고 한다면은 40대가 돼도 크게 걱정 안 하시는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뭐 프리랜서와 사업자, 개인, 뭐 직장인 뭐 이런 기준에 따라 가지고 뭐 어느 만큼 벌고 어떻게 벌어야 되고 뭐 프리랜서를 한다면 뭐 억대를 번다 그러더라 뭐 이런 개소리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컨텐츠를 하나 만들 거예요. 이런 환상을 다 깨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뭐 방향성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이거는 저는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면서 이제 방향성들을 많이 이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은 제 경험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공부했고 어떤 식으로 일을 했는지를 좀 짧고 굵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교 다니면서요, 4학년 때 그냥 창업을 했어요. 선배들하고 창업을 해가지고 부산에서 조그마한 회사를 만들었다가 이제 서울 쪽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서울로 올라오게 된 거죠. 서울로 올라와서 사무실 조그마한 거 얻어가지고 그때는 방송 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뭐 KMTV, 엠넷 이런 쪽 일을 많이 하고, 그때까지는 저는 거의 영업하고 그 다음에 애프터 이펙트 작업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디자인 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뭐 3D는 거의 생각도 안 하고 3D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으셔가지고, 그러면서 어떤 회사랑 합치게 되면서 이제 어떤 회사의 일원이 된 거예요.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된 거죠. 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 요 정도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3D라는 거를 배워야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3D를 공부하게 된 거고요. 뭐 간단한 타이포그래픽이나 혹은 뭐 3D 뭐 제품 같은 경우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합성하고 뭔가 편집하고 하는 작업들을 하고 싶어 가지고 모델링 공부를 먼저 시작했습니다. 모델링을 계속 했고요, 공부를. 지금도 당연히 모델링 공부는 계속 하고 있고, 뭐 라이팅이나 렌더링 같은 경우는 책 사서 원서 같은 거 사가지고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때 당시가 한 14, 15년 전인데 유튜브에 영상 튜토리얼 같은 거 많이 없을 때예요. 최대한 많이 찾아보고 일본 원서 같은 거 많이 찾아가지고 이제 뭐 계속 번역기 돌려가면서 공부하고 그랬었고요. 그리고 뭐 시간이 나면은 개인적인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뭐 카메라 들고 나가가지고 실사 촬영해서 그거 합성해서 막 작업하는 것도 하고, 그리고 해외 좋은 영상 작품들이나 혹은 뭐 아트웍 같은 거 보면은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기도 하고, 걔네들의 색감이나 어떤 연출력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내 아트웍을 넣어서 좀 다르게 또 하면서 공부를 해보기도 하고요. 습작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많이 늘었던 거는요, 프로젝트를 딱 하나 맡았는데 이거 3D랑 2D랑 다 섞어서 만들어야 되는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같은 팀원들이 다 바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혼자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는 3D를 한 지 얼마 안 됐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와, 이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정말 많은 커뮤니티, 뭐 영문으로 되어 있는 뭐 해외 커뮤니티나 아니면 국내 커뮤니티나 이런 데다가 정말 질문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3D를 하고 계시는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뭐 후배들, 뭐 동기들한테도 정말 질문을 많이 하고, 심지어는 찾아가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배우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밤새가지고 한 2달 동안 만들어서 이제 작품을 완성시켰고, 결과도 괜찮았고요. 뭐 잘 납품하고 돈도 잘 받았고요. 아무튼 그때가 진짜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정말 밤낮 없이 공부하고 또 실무에 적용시키고 공부하고 적용시키고, 왜냐면은 완성을 해야 되니까.
이걸 못하면은 나는 지금 욕을 먹을 상황이고 프로젝트가 완전히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뭔가 입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스스로한테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3D 가지고 2D 가지고 같이 합쳤을 때 내가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만큼 노력을 했고 그때 굉장히 많이 늘었다. 폭발적으로 실력이 향상되는 때가 계속 찾아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로또도 꾸준히 하면 된다 그러죠. 예. 아무튼 지금도 계속해서 해외 강좌 같은 거 새로 나오면 또 보기도 하고 좋은 작품이나 아트웍이 나오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습작도 만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작업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는 실무랑 병행하면서 굉장히 촘촘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좀 많이 늘었던 것 같고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공부하는 뭐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 어떤 뭐 경험치에 대한 케이스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이런 식으로 실력을 향상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학원을 다니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은요 제가 이전에 한번 뭐 설명을 드린 영상이 있어요. 그걸 꼭 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순전히 이런 선택이나 벌어질 일들에 대한 결과들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얼마나 디테일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얼마나 노력해서 얼마나 성실히 준비를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유념을 하셔가지고 제 영상을 보고 좀 생각을 깊게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생각? 아무튼 뭐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